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웅진싱크빅에서는 영어 온라인 화상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종로센터와 신촌센터고요. 교육 이수시에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 졸업 예정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22일까지고 채용 시 마감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 VR 개발실에 캐릭터 모델러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콘셉트과 예술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고품질의 캐릭터 3D 리소스를 제작 및 생산해야 하는 업무인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툴앤테크닉과 3D 맥스, 포토샵 등의 기술이 있는 3년에서 10년 경력자여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5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삼성 SDI에서 연구보조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샘플 제작과 기타 연구보조 관련 활동을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지역 KT본사 직영매장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방 고객 상담 및 전산 업무 처리 외에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데요.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경력은 무관입니다. 단 경력직일 경우는 호봉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4명의 청년기획단 여러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문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또 우리 친구들 몇 주 만에 스튜디오를 방문해 줬는데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도 그렇죠? 월요일부터 너무 더웠습니다. 방송국 오는 길 덥진 않았습니까? 혜영 학생? 네, 오늘도 역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저번에 왔을 때는 정말 햇볕이 너무 쨍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바람도 조금씩 불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소나기 소식 있다니까 우산 꼭 챙겨야겠습니다. 진경 학생 어땠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덥더라고요. 아침인데도 벌써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자, 지영 학생은 이렇게 더울 때 여름 어떻게 나고 있나요? 네, 저는 그래도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말복인데 따로 이제 보양식은 뭘 먹어야 될지 아직 계획은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챙겨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날씨 더울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아니 정말로 이제 곧 또 말복이잖아요. 혹시 윤진 학생 말복 때 또 보양식 계획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밥만 열심히 먹고 있는데 16일 날 말복이라고 하니까 기념으로 삼계탕, 한방 삼계탕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더위를 쫓느라 열심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직업 어떤 직업인지 진경 학생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네, 아마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에서 더 나아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이 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시키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점차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 저희가 오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빅데이터라는 말 요즘 참 많이 씁니다. 뭐 더불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도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또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 전문가 오늘의 직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영 학생? 네,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은 구매 유형 분석이나 댓글 분석 등 이런 일만 하는 줄로만 알았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고나 무인 자동차와 같은 AI는 물론이고 야간버스의 이동 경로 조정, 날씨 예측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더 이 직업을 친근하게 느끼고 또 이 분야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도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나 봐요. 네, 저도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직무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디어를 통해 접한 빅데이터는 단순히 소셜미디어 분석이나 댓글 분석 뭐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영 학생도 전에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미래 유망한 직업이라고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름만 알고 이렇게 제대로 된 직업적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네. 또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 기획단 여러분이 취재해온 오늘의 직업 빅데이터 전문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T넥스R 빅데이터 컨설팅팀 박경률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걸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기존에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 논리적 관점에서는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해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찾느냐, 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하는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컨설턴트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과의 미팅에서 니즈를 이끌어내고 또 고객이 나가야 하는 방향성 확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제언, 그리고 이 플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언 또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문서화 혹은 시각화해서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일단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수적으로는 고객을 상담에 있어서 먼저 기술적으로 고객을 리딩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IT 지식을 다방면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술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센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컨설턴트는 행복 설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객에 대한 만족보다는 그 만족을 넘어서 행복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활용을 잘 하고 행여나 그분들이 잘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진급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일이 되겠고요. 그들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떻게 이들을 도와줘야 하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 서서 정말 세세하고 낱낱하게 감정이입돼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 설계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KT넥스 빅데이터 엔지니어 조영석입니다. 기업이 매일같이 생산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빅데이터 엔지니어라고들 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하고 구축하고 시스템 튜닝을 하고 운영 업무까지 전반적인 일을 다 맡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특성 및 볼륨,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스템 설계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종 하드웨어 에코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술 리서치나 튜닝, 트러블 슈팅 이런 일들도 빅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주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는 머신러닝이나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AI로 솔루션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든다거나 그걸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넥스알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강재원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각 산업별, 도메인별로 특화된 실무 방법론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제가 속한 이 회사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벤더사예요. 다양한 산업별 기업들의 빅데이터 도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솔루션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의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서 다양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의 인사이트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전까지는 특히 이제 대중매체들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마치 소셜미디어 분석이나 댓글 분석을 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소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하나의 빅데이터 분석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례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자동차의 주행 기록을 분석해서 무인 주행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자율주행 테마도 하나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측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개인의 금융거래나 소비 이력을 분석해서 미래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공기청정기 작동 로그나 그런 외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구내 공기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거나 공기청정기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례 등과 같이 기존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AI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 AI라는 개념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비저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술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 분야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기본기는 기본적인 통계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꾸준한 자세,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 관심받고 있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등과 같은 알고리즘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 전통적인 통계 이론을 근간으로 좀 많이 좀 고도화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당연히 투자한 시간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 경영 쪽 분야에서 유행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분석으로 마치고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청년분들에게는 비전과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세 분의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자, 분명 이렇게 좀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빅데이터 전문가와 또 취재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경 학생? 네.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플랫폼을 만들고 분석을 하다 보니 왠지 회사에 가면 키보드 두드리고 마우스 두드리는 소리만 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삭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 생각과는 반대로 여기저기에서 웃으면서 또 서로 농담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서로의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편하게 대하는 화목하고 수평적인 구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영 학생은요? 네. 제가 생각했던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는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야의 이제 전문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다루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생각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분야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만나 뵙기 전에는 평소에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영구적이고 고정된 모습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에 맞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논의하는 등 굉장히 역동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네, 빅데이터라는 분야 안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갈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그 빅데이터 전문가의 매력 어떤 게 있었나요? 혜영 학생? 네, 빅데이터 전문가의 매력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나고 온 사이언티스트님과 엔지니어님, 컨설턴트님만 해도 같은 듯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정리정돈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숨겨진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해 그 패턴을 이용해 고객의 니즈까지 실현해 줌으로써 얻는 만족감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정돈을 한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자, 빅데이터란 전문가란 직업 생각보다 분야가 다양합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빅데이터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체계에서 기존에 처리하기 어려웠던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분야에는 크게는 전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빅데이터 컨설턴트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즉 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이 데이터가 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능숙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숨겨진 데이터의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정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턴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갈래를 좀 소개를 해줬는데, 자, 청년 기획단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면 이 중에서 좀 어떤 분야에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혜영 학생. 네,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아직 어렵지만 선택하자면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든 일이 되겠지만 숨겨진 패턴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기업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제가 관련 지식만 있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이언티스트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 혜영 학생은 사이언티스트가 매력 있다라고 했고, 자, 지영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제가 만약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면 저는 컨설턴트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네. 엄청 뛰어나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흥미를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컨설턴트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해를 하면서 또 고객과 계속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떻게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고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았으면 좀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전문가. 자, 뭐 아직은 생소한 직업이지만 점점 더 그 기반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관련 지식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도 필요할까요? 혜영 학생? 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인 만큼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운영체제와 관련된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이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국제 자격증인 OCP 자격증과 국가 공인 자격증인 SQL, DAP 자격증이 있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인 준 전문가 자격증인 ADSP 자격증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인 ADP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죠? 이제 하나씩 뭐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빅데이터 전문가가 갖춰야 될 또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지영 학생과 마찬가지로 제가 컴퓨터와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역량 중에 빅데이터 컨설턴트님의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장 눈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낼 수 있는 스킬 하나는 조금은 자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인문계라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도 좀 자신이 없네요. 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좀 특별히 볼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 프로그램들이나 활동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운영체제 윈도우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운영체제인 리눅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격증도 물론 있지만 미리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로 모아줘서 결국 큰 데이터를 처리하게 도와주는 그 생태계인 하둡이라는 운영체제가 있다고 해요. 네. 이러한 운영체계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하둡이 다 오픈소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활동인 깃허브나 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흐름을 읽고 빠르게 트렌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밋업이라는 활동 또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곳에 꼭 가고 싶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런 오픈소스로 활용해서 보여준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호감을 남길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저에게는 다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보다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경 학생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비자 개인의 소비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소비 패턴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강재원 사이언티스트님께서 분석하신 사례로는 청바지를 구매한 고객은 그에 어울리는 티셔츠나 액세서리 등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청바지를 구매한 고객은 또 다른 청바지를 구매한다고 해요. 네, 이 결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보니 투자 자본 수익률이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결과겠죠? 그러게요. 참 신기하네요. 자, 진경 학생이 만약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라면 좀 어떤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민망하기는 한데
아이돌 팬들 중에는 그 아이돌의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유입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팬들이 어떤 영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본 후에 그 아이돌을 서치한 횟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 중에는 안무 영상이나 비하인드 영상, 또 웃긴 영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알게 되면 어떤 영상이 그 그룹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미래의 K-팝 전문가 진경 학생답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벌써 전문가에 바짝 다가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영 학생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핫한 트렌드이기도 하고,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기업의 이제 경영 활동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마치고 또 이제 데이터로 이제 그 의사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듯 이런 말이 있듯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세상이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중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필수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 전문가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전망이 밝은 직업 도전해볼 의사가 있나요? 저는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취재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혜영 학생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가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비전공자인 저희를 위해서 박궁율 컨설턴트님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빅데이터 전문가가 사실은 우리의 실생활에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빅데이터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쉽게 사용하는 공공 와이파이나 온라인 구매 패턴, 그리고 도로 교통량 등 일상생활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니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쓸모없다고 느껴졌던 이런 데이터들이 분석 처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하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영 학생은요? 네, 전에는 빅데이터가 저와 관계없고 또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 사실은 빅데이터가 지금도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네,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새롭고 유용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 역할을 하신다는 점에서 매우 대단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윤진 학생은 어떤 걸 좀 느꼈나요? 네, 저도 사실 너무 어려운 분야라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앞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박궁율 차장님께서 저희에게 짧은 강의를 해주시면서 빅데이터 활용 예시를 짧게 들려주셨어요. 그 예시에는 예를 들어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올빼미 버스라고 야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서 추가로 노선을 설정하는 등 실생활에 저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직업을 한번 영양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영양제 없이 물론 저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영양제가 있음으로 인해 저희가 직접 음식에서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처럼 빅데이터도 저희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설계하고 가공해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멋진 비유네요. 지영 학생? 네, 저도 앞서 말한 학우들처럼 빅데이터 전문가가 저와는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고,
또 도움을 준다는 거는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신만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쓸모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더 방대해지는 데이터 사회에서 그런 매력적인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이런 IT 관련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기획단 여러분은 우리에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을 또 취재하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멋진 활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